자, 저번에 그 사회 모의고사 했던 거 이제 복풀이 할 테니까 이 사회 모의고사는 그 기출 위주로 이제 문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5회 6회는 너희가 그 EBS에서 보면은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있거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내가 문제를 뽑아서 이제 조금 바꿔서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도 내가 다 풀어보고 문제를 이렇게 지금 섭렵하고 있는데, 그 대치동 모의고사라고 돌아다니는 모의고사도 9월 문제를 비해서 이제 100개이긴 한데, 솔직히 안에 내용을 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원 만큼 이렇게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문제 연습한다 차원 정도 생각하면 좋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그 1번 문제를 보면, 뭐 1번 문제, 이 문제는 뭐 점수 주는 문제잖아. 알다시피. 이게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계속 이게 나왔었고, 수능에도 나왔어. 자,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뭐야? 연은이지. 밑에 있는 게 뭐야? 사측리. 이게 건열이잖아. 항상 요런 문제 나오면 그 니은에 보면은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뭐 A 뭐 연은이고, C가 형성되는 뭐 건열이 건조한 기호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답은 뭐 5번.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2번에 보면, 자, 2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TS도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여기 밀도선이고, 여기 지금 수온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보면은 50에서 500m라고 써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 해역의 수온과 염분은 유입된 담수의 양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그러니까 에서 변했다고 써있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A하고 B를 봤을 때 염분이 누가 더 적니? 시작 단계에서 보면은 A가 염분이 적지. 그럼 담수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자, 뭐 A 시기는 깊이에 따라서 밀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지. 그치? 50m의 깊이에서 산소의 용해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산소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 때 산소가 더 많이 용해되지. 그치?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맞는 말이고, 유입된 아까 말했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답은 5번. 크게 문제 없지? 자, 3번 그림 보자. 3번 그림 보면은 문제를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해령과 섭입대 중에 하나로 했지. 자, 이 해령이죠, 이게. 그치? 우리가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맘질 마그마가 올라가는, 이제 압력이 감소돼서 올라가는 거지. 얘들은 물을 포함한 현맘질 마그마지. 그치?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이게 섭입되고 이게 해령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기억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돼 마그마가 생성된다.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에선 주로 둘 다 현무암질이지. 그치?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자, 기억하고 니은에서 누가 더 높나? 이 온도를 봐봐. 이 온도 자체가. 얘가 지금 훨씬 높지? 그치? 뭐 크게 문제 없다. 그치? 맨날 나오던 문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실제로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1등급을 맞느냐 다 맞느냐의 차이는 뭐냐? 결국 17번부터 20번까지 거기 문제잖아. 앞에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뒤에 거 틀리는 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한데, 앞에 15번 앞에서 틀리는 건 굉장히 억울하잖아. 다른 애들 다 맞추는 건데.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할 때도 꼭 쉬운 거를 검사를 하고 체킹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꼭 하세요. 야, 17번에서 20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 틀리면 점수는 깎이는 거잖아. 내가 애들 배치 사정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과탐이 점수 들어가는 거 1.5배야. 그럼 3점짜리 하나면 4.5면은 저기 중경외시 만약에 학교라고 생각을 해봐. 중경외시 학교면은 중앙대 갈 수 있는 애가 시립대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뭐 말은 중경외시라고 그러는데 이과에서는 외대가 거의 밑에 있는 학교밖에 안 되지. 요즘 중시경이라고 돼, 중시경.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 뭐 앞에는 뭐 서성한? 그런데 이것도 뭐 성안서? 이렇게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 그게. 그치? 뭐 고대 연대는 맨날 서로 엎치락하고 저기들이 누가 서로 좋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러는데 거기야, 그치?
자, 여기 보자. 판의 경계. 여기 보면은 지금 A는 뭐 같냐? 열점이죠, 열점. 그러니까 B하고 C는 있는데 C에서 이제 B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요런 식이지. 그럼 한번 보자. 문제를 보고 판단하면 돼. A 하부에는 외액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그치? 뜨거운 플룸이지. 외액과 멘틀의 경계보다 여기서 어떻게 속이냐면은 외액과 내액이라고 많이 속인다. 알겠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속고 나서 아씨 알았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B의 하부에는 멘틀의 하강, 지금 해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하강 부분 맞고, 두께는 대륙으로 할수록 두꺼워지니까 C가 지역 B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B가 더 두꺼운 거지. 그치? 기억, 니은. 자, 5번 그림 보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가는 지금 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거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제 관측한 건데, 화살표는 고유 파장이 같은 어느 흡수선이 위치가 표현된 거야.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유 파장에서 그 얼마나 이제 늘어났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같지 좀. 그치? 그럼 파장이 더 길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특이은하고 어떤 게 일반은하냐? 이게 툭 올라간 이게 특이은하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 거라고 보고, 뭐 타운은하처럼 생겼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선은하처럼 생겼는데, 자,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기역은 타운은하로 분류됐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폭이 매우 넓은 방출선, 이렇게 툭툭 방출선이 올라간 건 기역이지, 기역. 그치? 그 다음에 두 은하가 허블의 법칙이 만족된다면, 자, 거리는 V 꼴 HR이니까. 그치?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V는 HR. 이걸 다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건 파장의 변화가 크다는 거고,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건 거리가 더 멀다는 거고, 그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크게 문제 없지? 그래서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 공부를 할 때 아는 내용은 그냥 거기에서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게 하고, 모르는 내용은 집에 가서 꼭 여러 번 보고. 알겠지? 작년에 그 지구학 다 맞았던 애들도 이게 모의고사 이렇게 막 대성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 모의고사를 보면 막 35점 막 이렇게 40점도 안 나오고 막 했었다고. 자,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지금 뭐 지구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중요한 거니까 시험장에서 정시를 목표로 한다면은 이제 하나하나 문제에 신경을 써야 돼. 알겠지?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핑계를 대지 마. 뭐 그날 컨디션이 어쨌네 많이. 그것도 시험이야. 야, 다 맞을 수 있는 애도 있잖아. 시험장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완전 망칠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어떤 학생 내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능 빼고는 전 과목이 올 1등급이었어. 수능 가서 2, 3,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실제로. 그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날 컨디션이 문제거든. 알겠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 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딱 수능하고 비슷한 그걸로 과정으로 한번 이렇게 딱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정 안 되면 전날에만 해봐도 돼. 알겠지? 자, 6월에 보면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 문제는 수능 완성해서 내가 뽑은 문제인데, 가와 나는 수능 완성에 뒤에 보면 한 5회 모의고사 정도가 있다. 지금 4회 모의고사 6번 하고 있다. 가와 나는 같은 시가 우리나라 부근을 촬영한 가시 영상과 적의 영상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둘 다 보면은 완전히 꺼멓게 나온 건 없지. 그 말은 이건 저녁은 아니란 소리네. 그치? 위성 영상을 촬영한 시각은 오전, 오후 중, 오전에 들어가겠지. 오후는 아예 시커멓게 보이는 거니까. 적의 영상은 보이지만, 가시 영상은 안 보이니까. 지금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가시 영상이라고 하면은 그게 꺼멓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시각에 구름이 반사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세기는 자, A하고 이제 B를 봤을 때 그 A가 B보다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는 가시 영상에서 촬영할 가능한 거고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A는 완전히 시커먼데 B는 조금 뭔가 하얗지. 그러면 A 영역이 B보다 강한 게 아니라 B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지. 그치? 일단 틀렸고. C의 구름을 형성되는 수증기는 주로 자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단은 즉 그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같지. 그치? 됐고. 답은 3번. 뭐 조금 애매하게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수능의 그림은 그 정도로 애매하게 안 나온다. 자, 7번 보자. 자, 현생 누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봐라. 잠깐 여기 봐봐. 5회 모의고사나 6회 모의고사 때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가 판게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언제지? 고생대 말 중생대 초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중생대 초라고 그러는데 중생대는 자 중생대를 세 개로 나누지. 내가 너희한테 외울 때 트집 잡는 쥐가 100세계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쥐라기. 근데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트라이아스기 말이야. 알겠어?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은. 알겠지? 그러니까 중생대 초기엔 맞잖아. 그러니까 트라이아스기 말이란 말이에요. 고생대 말에도 생물 가해 멸종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저 트라이아스기 말에도 많았다고. 그럼 대서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트라이아스기 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그거 정확히 좀 해라. 어쨌든 뭐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높은 거니 B가 높은 거 틀렸고 A, B 사이에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하였다 이렇게 써있지. 자, 우리가 고생대에 그 동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동물이 뭐가 있나? 고생대 때. 그러니까 우리 표준하면서 삼필, 가푸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그런 곤충 같은 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류 또 양서류. 그치? 그러니까 어류하고 양서류 시대인데 우리가 있잖아. 양서류가 많이 번성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 캄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그 다음에 석탄페름이라고 그랬어. 그럼 페름기 때 많이 양서류가 많이 번성했단 말이야. 그럼 그 앞에서 출현했겠지? 그러니까 대봉기나 그 앞에서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쨌든 양서류는 고생대에 출현한 건 맞고 오케이? 번성한 것도 고생대 말쪽이야. 알겠지? 자, A, B 사이에 양서류가 출현했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B, C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출현하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신생대 때지, 신생대 때. 지금 보면 B, C 사이는 뭐야? 중생대 아니냐? 그치? 자, 한번 해보자. 판게아가 딱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딪혀서 나오는 게 뭐야? 판게아에 의해서 나오는 산맥. 안데스, 로키 산맥이지. 그치? 에팔레치아 산맥. 그게 있고, 또 말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나오는 거야? 신생대 때. 왜 나오는 거야, 그게? 인도 대륙이 위로 움직이면서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해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신생대다. 그런 건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들어가 볼게. 이 해설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 8번.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지. 이게 현재지, 실제로. 자, 이게 원일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름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그래서 겨울은 가깝고 여름은 머니까 지금 저기 연교차가 적은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가는 현재이고 나는 6,500년 전 또는 19,500년 전 중에 하나래. 근데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래. 지구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전이라고 그랬어. 전.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상태지. 맞냐? 만약에 후라고 이야기하면은 6,500, 뭐 19,500 이런 식으로 6,500 저기 2배, 3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전이잖아. 전이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 19,500년 전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맞냐?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됐어?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자, 나에서 보면은 자, 근일점이 여기지. 나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쵸?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남반부는 이제 거꾸로야, 거꾸로. 실제로 얘가 이제 여름인데, 남반부는 여기가 겨울일 거고, 얘가 겨울인데, 남반부는 여름이겠지. 그럼 여기는 가을이지, 가을. 맞냐? 요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봄이고, 남반부로 이야기했어. 지금 우리가 북반부로 따지면 이게 거꾸로고, 이게 남반부니까 가을철이야, 가을철. 30도N에서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거꾸로 돼 있지? 가가 낮은 거지, 지금. 오케이. 됐어요. 자, 9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 여기 봐라. 내가 2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7문제를 천천히 파악해 줄게. 2단원의 첫 단원이 뭐냐면 대기의 순환이야. 대기의 순환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온대성 저기압하고 태풍이지. 맞지? 2단원은 해수야, 해수. 해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염분.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게 뭐냐? 해류. 그게 나오지. 또 하나 뭐야? 침층순환이 하나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원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나오는 게 뭐야? 엘니뇨 아니냐. 또 지금 여기 말하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세차 운동 이 부분이 나오지. 나올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 7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문제를 바꾸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요 그림도 9번 그림에 보면은 동서방향의 성분의 연평균 유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동쪽으로 흐르는 방향과 서쪽으로 흐르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써 있는데 지금 북이지, 북이. 맞냐? 요 그림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를 봐야 돼,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가 거꾸로 돼, 실제로. 거의 이제 한 15도 해서 한 20도 사이.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적도 해류. 그 북동 무역풍이 부는 그 부분이야. 알겠어? 실제로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반대가 되는 거야. 이거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왜냐면 조금 더 자세히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지금 A 위도대에 있는 거는 실제 바람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알겠어?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자, B 위도대에서 북쪽도 해류가 흐르는 게 맞는 거고, C에서는 우리가 30도에서 60도 사이니까 뭐냐? 편서풍. 그치? 자, 한번 해보자, 그림. 자, 우리가 이제 북반부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지. 자, 영도에 30도 북동 무역풍, 30도에서 60도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해류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다. 자, 외웠으면 이게 뭐야?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자, 남쪽 가자. 자,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류. 올라가는 거 페루 해류. 오케이?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됐죠? 그래서 뭐
C 위도 때는 분석됐고. 자, 10번으로 가보자. 지구학에서 옛날에 애들 지구학 가르칠 때 보면은 굉장히 암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뭐 지구학 문제는 그렇게 암기를 많이 하는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만 되면 된다. 여기 그림에 보면 생명 가능지대가 1AU보다 적지? 그러면 이거는 태양의 광도보다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별의 광도는 S가 태양보다 작다. 기역 표면에는 물이 기역 봐봐. 기역이 어딨냐? 자, 기역이 여기네. 그치?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거니까 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행성이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하는 에너지 양은 니은이 자, 니은은 지금 봐봐. 생명 가능 지대보다 멀리 있지? 적다. 맞는 말이지? 크게 문제 없어. 가자. 11번. 이 11번 문제는 내가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좀 집어넣은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야기할 때 요게 해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 부분을 우리가 변환 단층을 이야기하잖아. 그치? 움직이는 방향 요렇게 이야기하고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해령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발산 경계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가 가는 속도보다 얘가 더 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벌어지면 다 발산 경계인 거지. 그치?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A판과 B판이 있는데 A판하고 B판에서 보면은 얘는 속도가 한 5 정도 가고 얘는 속도가 2배 돼서 한 10 정도 가니까 얘가 이 정도라면 얘는 이 정도 커지지. 그럼 여기가 벌어지겠지? 여기가 벌어지는 여기가 뭐야? 해령이지, 해령. 그치? 해령은 화산활동이 있지? 변환단층은 지진만 일어나는 부분이야. 그쵸?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은 X가 더 활발한 게 맞는 거고 고지자기의 복각의 절대값은 기역하고 니은이 같다 이렇게 써있는데 기역, 니은 지금 위치가 같은 거지.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거는 열점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고지자기 복각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 고지자기 복각은 뭐야? 15도 S고 얘는 여기서 만들어 온 거니까 20도 S지. 같을 수가 없지. 그치? 내가 너희한테 용어 가르쳐 준 거 있지? 판은 이동해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거 주의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잘 봐. 얘는 지금 판이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5도만큼 이동했지. 그치? 자, 5도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결국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만큼 이동했던 건 고지자기 극도 그만큼 5도만큼 이동하는 거지. 자, 얘는 10도만큼 이동했지. 맞지? 고지자기 극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위도를 이야기했을 때 기역에 구한 고지자기 극은 정확히 말하면 5도만 이동한 거니까 85도가 될 거고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80도가 되겠지.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고위도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틀렸죠. 됐지? 12번.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시험이 있잖아. 이제 뭐 오늘까지 하고 하면 한 뭐 최소 5회까지는 될 텐데 그거 틀린 거 다 복습하고 다음 주에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내가 해설 강의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추가해서 넣을 거야. 경향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몇 개 정도 바뀌겠지. 그 문제를 정확히 연습을 좀 해야 돼. 수능에 가면은 6월, 9월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와. 솔직히. 근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에 비해서 좀 덜 그거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이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지구학이 무슨 대단한 과목이라고 솔직히. 수학에 비하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과목이야 이거. 눈 감고도. 근데 부모님들은 이 지구학이 있잖아. 옛날에 너희 부모님들이 지구학을 배울 때는 이게 문과에도 있었고 이과에도 있었거든. 문과에는 지구학 1이고 이과는 지구학 2라고 있었는데 그때 지구학은 있잖아. 너희가 지금 공부하면 있잖아. 한 달이면 다 맞는 과목이었어. 그러니까 자꾸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때 지구학 2는 이과에도 뭐 내용이 많다 해도 그것도 한 2달 공부하면 그냥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인데 지금만큼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맞냐? 이렇게 부모님들은 생각한다고. 한번 풀어보시라고 드려봐. 선생님들도 못 푸는 사람이 많은데 뭐.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거야. 이게 한 두세 문제는 경향이 완전 바뀌어서. 이것도 그 지구학 선생님들도 3학년 이렇게 잘 안 다루고 1, 2학년만 가르치는 선생님 못 풀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거는 수학도 마찬가지거든. 이건 선생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내신 위주로만 수학을 계속 가르쳤고 수능 위주의 문제를 안 풀어봤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 형태가 다른 거지 그게. 어떤 새끼든 내가 옛날에 그 수학 가르칠 때 어떤 놈이 서울 가고래. 그래서 모르지 나는 뭐 저기 뭐 가르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문제를 뭐 이상한 문제를 이 새끼 답도 없는 문제를 갖고 온 거야. 아무리 풀어봐도 답이 없는 거야. 얘가 기다린 말은 답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이게 솔직히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아니, 이게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제 쪽팔리니까 그 동료 선생한테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걔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 나도 나름 좀 했었어.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대표로 그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와, 이건 도대체 어떤 문제였더니 자기들끼리 있잖아. 만들어갖고 답이 없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 선생님 그까지 자를 필요까지 있어요. 옆에 같이 수업한 애들이 자른 걸 잘했다고 통쾌하다고 생각하던데 뭐. 서울 가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그 12번 보자, 12번. 사회 모의고사 12번 꺼내. 자, 여기 보면은 엘니뇨,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에 관측한 20도시 등수원선의 기피의 편차야. 20도시 등수원선의 수원의 편차는 어떻게 되냐? 밑에서 연안 용성이 안 올라오는 엘니뇨 때 이 편차가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지. 연안 용성이 많이 안 올라오면 이만큼 이게 크겠지. 그치?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엘니뇨야. 연안 용성이 올라와서 이게 값이 약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그게 뭐야? 라니냐야. 알겠지? 지금 180을 기준으로 해서 동태평양에 있는 게 지금 플러스지. 이거 뭐야? 엘니뇨야, 엘니뇨. 알겠지? 자, 그러면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상승 기류는 평년보다 활발한 게 아니죠? 왜? 이게 바람이 약해가지고 어디 쪽으로? 중앙태평양 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틀렸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용성이 약한 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의 해면기야. 동태평양의 해면기야.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에까지 못 가니까 중앙태평양으로 쏠리지. 그치? 그럼 서태평양의 기압은 조금 더 올라가지. 고기압으로. 동태평양은 저기압으로 되는 거지. 이 값은 작아진다. 맞는 말이지. 자, 엘니뇨, 라니냐는 내가 아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4, 5년 전에는 20번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했었는데 애들이 지금 워낙 많이 풀어서 잘한단 말이야. 12번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틀리면 안 된다. 13번 문제. 13번 문제에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좀 고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기 관측소 P는 한 요게 어디 있나 보다.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풍속에 보면은 이 기압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크게 문제 없고 풍속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 쑥 내려갔다 올라가지. 이 말의 의미가 뭐야? 그치? 우리가 태풍에 눈을 지났다는 거지, 결국. 그치? 오케이. 왜? 약한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그때는 바람이 좀 약하잖아. 요 문제 고르려고 찾아봤는데 몇 개 없어갖고 내가 하나 고른 거야. 자, 대부분 문제는 태풍에 눈을 안 지나가잖아. 그치? 가보자. 기역은 기압이다. 맞는 말이고. P는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P가 A에 비해서는 안전반원이 맞지? 내가 너희한테 태풍 하면 위험시 외우라고 그랬지, 위험시. 위험반원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그치? 자, T3에서 T4 동안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보고 태풍의 중심이 통과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됐죠?
14번. 자, 가와 나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누적 광도비와 질량비를 나타낸 건데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거의 한 반 정도 지나면 거의 누적 질량이 거의 100%까지 가네. 그러니까 거의 중심에 질량이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겠네. 그쵸? 오케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광도. 광도도 뭐 중심에 지나면 거의 광도가 이제 100%까지 올라가지. 기억에는 지금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 맞죠? 핵의 밀도는 태양 전체의 밀도에 비해서 크다. 뭐 당연한 내용이지. 이게 밀도는 뭐분의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지. 태양의 질량이 중심에 많이 쏠려 있는 데다가 거리가 거의 반 정도 안에 이게 반 정도 안에 거의 100% 가까이 들어가 있지, 거의 지금. 맞냐? 그러면 부피도 이게 실제로 9니까 3분의 4 파이 R 삼성이지. 이게 2분의 2면 8분의 1이 되는 거잖아. 8분의 1에 거의 100% 가까이 들어가 있다고. 중심에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우리가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거의 질량이 대부분 이쪽으로 쏠려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대류로 에너지가 절전된다. 니은. 여기지. 대류는 거의 끝부분이다. 끝부분. 핵, 복사층, 대류층이지. 태양의 질량하고 비슷한 애들. 질량이 큰 애들은 대류핵, 복사층이지. 그치? 기억하시고. 됐죠? 자, 15번 갈게. 자, 요 그림에 이제 보면, 자, 그림 가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BC의 스펙트럼에서 450 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 X의 관측 파장을 나는 B에서 A, B에서 C의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뭐 그렇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하고 B가 거의 똑같은 만큼 이렇게 파장이 증가되고 있고 C는 좀 적고 이런 상태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C의 적색 편의량이 0.015. 우리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인데 이게 0.015라는 뜻이잖아. 요게. 그치? 이게 3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 대속도가.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허블 상수 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지. 허블의 법칙이 적용된다면은, 3000은 V 꼴 H, R, 40. 그럼 이게 기억에 나온 75가 나오죠? 크게 문제 없고. 좀 더운가 본데. 날씨가 아침에 또 비가 그렇게 왔었더니 또 밖에 햇빛이 나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 그치? 매년 내가 있잖아. 요때 가르칠 때 이 갖고 이야기하는데 매년 날씨가 좋았을 때가 없어. 한 2년 전인가? 한참 그때 내가 강의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모르겠다. 강남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짜 중간에 이게 강남역 큰 대로에 막 물이 막 이 정도까지 흘렀었나? 그래가지고 애들 막 그때 막 썸머 스쿨인가 할 때였는데 애들이 그냥 지나갔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해. 그 물이 있잖아. 요만큼만 차도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 그때 막 차도 막 동동 떠내려가고 그거 봤나? 우리가 있잖아. 조심해야 되는 게 너희 대학교 들어가거든. 놀러 갈 거 아니냐, 여름에. 근데 그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순식간에 떠내려간다. 우리가 뭐 힘이 세고 아니고 내가 많이 해봤어, 그러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좀 날라리 같은 애들 있잖아. 이게
그때 5명이 그 지리산 뱀사골을 중학교 3학년이 그 놀러 가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한데 놀러 갔다가 5명 중에 1명 살았거든. 1명은 텐트 쳐놓고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온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4명이 떠들어가 버린 거야. 정말 무섭다 진짜. 자연재해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5가 나왔고 우리 은하에서 A와 C는 동일 시선 방향이 있다. A하고 C가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75고 40, 여기 200. 지금 A하고가 200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은하에서 C를 했을 때, 요게 지금 75 곱하기 R을 했을 때 R 값이 60이 나올 거야, 아마.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A까지, A하고 B가 같아. 근데 우리 은하에서 그림을 보면 지금 동일 시선 방향에 있는지 따져야 되는데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는 지금 거리는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지금 했더니 지금 C는 60이 나왔어. 오케이? 잠깐만. 60이 나왔어. 지금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B에서는 40밖에 안 돼. B에서 A는 200이야. 자, 우리 은하에서는 문제에서 A하고 B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A하고 B가 만약에 같은 방향이면 B에서 우리가 B에서 A까지가 200이 나올 수가 없죠. 그치?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서로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100.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B에서 이제 우리 은하에서는 60인데 B에서는 C가 얼마일까? 지금 이거 계산하면 40 나오지?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겠네. 60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60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40이 요런 관계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하고 자,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지금 C는 여기 A하고 C의 방향은 동일 시선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있지. 반대 방향 따져보면. 그쵸? 오케이. 우리 은하에서 B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자, 우리 은하에서 B까지 이게 지금 100이 나오는데 450에서 이제 계산하면은 V꼴 HR에다가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 지금 H 값은 75고 거리는 100인 거 찾았고, 그럼 지금 450 450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지. 내가 계산하니까 461.25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462보다는 작다. 맞는 말입니다. 요 정도 계산까지는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게 문제 없지? 자, 16번. 자, 16번 보자. 16번 문제에 보면은 요 그림에서 이제 순서를 따져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게 A고 그 위에 쉐일이 있고 지금 이제 B가 관입했는데 B가 어디쯤에서 관입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아니 관입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석회암이 먼저인지 이암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B가 관입을 했어. 그냥 B가.
어쨌든 순서는 그 다음에 석회암, 이암이야. 요 정도? 그쵸? 그리고 방사성 원소, 동위원소 중 각각 암석의 생성력 당시에 25%, 50%. 내가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랬지. 25%는 2번이고, 50%는 1번이야. 자, 일단 반감기를 따져보자. 반감기를 따져보면은,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고, X의 반감기는 3억 년이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3억 년을 2번 하는 걸로 하고, 1억 년을 1번 하는 걸로 하자. 이게 3억 년짜리가 X고, 이게 Y지. 이게 25%, 50%.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그걸 그대로 가주면 돼. 알겠어? 극단적으로 먼저 가주면 돼. 그러면 이게 6억 년이네. B는 지금 어디에 낄지 모르겠어, 지금. 하여튼 B는 1억 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럼 문제를 가서 크게 문제 없으면은 그대로 진행하면 돼. A에, 자, 문제 보면은 석회암층의 삼엽충, 이암층에 뭐가 있다고? 화폐석. 삼엽충 화석이 있다는 거는 고생대 때 퇴적됐을 가능성이 높지. 고생대 이후에. 그치? 그 말인데, 야, 1억 년이 여기 들어가면 고생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고생대나 중생대가 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은, 한 요 정도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 1억 년이. 화폐석보다는 전에 있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한 B가 한 요 정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A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는 A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 자, X가 3억 년이니까 맞을 것 같고, 암석의 생성 순서는 A 다음에 셰일 다음에 B가 먼저 오면 안 되지. 그치?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암측이 퇴적되는 동안 화성암에 포함된 무원소의 함량의 감소율은, 자, A가 B보다, 자, 무원소의 함량 감소율을 따졌다. 지금, 이암층이, 자, A하고 B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암층이 여기지, 지금 화폐석. 그러니까 화폐석 이후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나? 일단 최소 0.66 이상이지. 그치? 그럼 한 0.5 정도라고 가정해도, 지금 B일 때는 얘가 지금 50% 있으니까 얘가 1억 년짜리잖아. 그러면 이거 한 25% 정도 될 것이고, 얘는 지금 A일 때 벌써 25%인데, 얘가 지금 이암층이 퇴적되는 동안이라고 그랬지. 맞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화성암에 포함된 무원소 A가 지금 25%야. 그럼 반감기를 겪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봐봐. 이암층이 퇴적되는 동안 요 퇴적되는 동안 봐봐. 이게 만약에 퇴적되는 동안 이게 어느 정도에서 시작해서 퇴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퇴적되는 동안이 이게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최근까지라고 생각해도 최대 길어봐야 얼마야? 0.5잖아. 0.5에서 막 0.6? 그 정도 될 거 아니냐? 퇴적되는 동안이야. 그러면 한 0.5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반감기가 된 게 맞고, 얘는 그 시간에 줄어드는 시간이 적다 해도 처음에 25%니까 실제로 값이 작지? 그치? 얘는 줄어봐야 25%인 거고, 25%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A가 더 작을 수밖에 없네. 그치? 그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지. 됐죠? 17번.
자, 요거 그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 가지고 이제 카피한 문제거든, 이게. 자, 여기서 이게 8배가 됐다는 거는 밀도가 이렇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에 반비례하니까, 이게 8배가 됐다는 거는 크기가 2분의 1로 작아졌다는 뜻이지. 이거 많이 연습해봤지? 그쵸? 그때도, 자, 문제에서 보면, T2가 우주 구성요소의 총밀도가 1이라고 그랬지. T2에. 이거 뭐 수능 문제. 이게 지금 이게 0.37이니까 0.67? 이렇게 나오나? 67? 이렇게 나오지. 근데 보통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68.5니까 그걸 가지고 68.3이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1로 계산해갖고 0.67 곱하기 8배. 자, 이걸 유지하고 소리. 얘가 0.67로 되고 0.21 곱하기 1에 줄어드니까 8분의 1일 거고 0.12 곱하기 이것도 8분의 1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0.67이 90%가 넘어서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결국 그때 수능 문제 풀어줄 때 결국 얘가 그대로 0.21로 유지된다고 그랬지. 0.67 곱하기 8배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 문제입니다. B의 밀도는 그대로 0.21로 유지될 것이고 자, C가 차지하는 비율 지금 얘가 뭡니까? 자, 얘가 이게 유지되는 게 암흑 에너지고, 자, 이게 암흑 물질이고, 이게 이제 보통 물질이라는 걸 알지? 그치?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C가 차지하는 비율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은 T1과 T2에서 같다. C분의 A는 둘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밀도 같을 수밖에 없지, 퍼센트는. 그치? 그 그래프는 기억할 것이고, T1의 전체 우주 구성 요소 중 B, C가 차지하는 비율은 B하고 C가 차지하는 비율을 직접 계산하면은 20%보다 낮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계산하시면 되죠. 자, 18번 갈게. 이게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봐서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나왔을 땐 되게 어려웠다, 이거. 자, 18번. 자, 문제를 보면은,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가 지금 30km. 그 다음에 T에서 30일 동안 식연상이 2회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죠. 중심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T일 때 보면은 플러스 루트 3이야. 시선 속도를 이제 계산할 때 여기서 이 방향에서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얘가 지금 120도니까 이게 30도지. 이게 60도일 거고 시선 방향은 실제로 이 방향이지, 이 방향. 맞지?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따져도 되고 결국 이거니까 이게 V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 시선 방향은 이게 결국 V 사인 60도가 되겠네. 그치? V 사인 60도. 그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거를, 자, 2분의 1로 다 나눠봐. 2분의 루트 3. 이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자, 가장 큰 값이 여기지, 여기. 그치?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가장 다가오는 건 이렇게 돈다고 지금 돌고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네, 여기. T 플러스 11. 자,
여기가 지금 30도니까 여기 지금 150도 돌고 있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20일 동안 도는데 지금 봐봐. 여기서도 150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10일 동안 이제 150도를 돈다고 가정했을 때 150도씩 돌았을 때 그게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시계현상이 150도도 150도 돌아. 돌고 돌았을 때 t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시계현상이 있을 때가 언제니? 중심별의 시계현상이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시계현상이 있는 거지. 왜냐? 행성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맞냐? 그러면은 한 번 돌고 한 바퀴 더 돌았다는 뜻이니까. 자, 일단 최소 봐자. 우리가 지금 10일에 120도로. 10일에 150도로 돌아. 그럼 20일에는 300도를 돌겠네. 그치? 그럼 1일에는 15도를 도는 거잖아. 그럼 360도니까 24일에 돌겠네. 24일에. 그치? 그래서 24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 24일 만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시계현상이 두 번 일어나는가? 이렇게 60도 돌았을 때 한 번 일어나고. 자, 이게 지금 30일이면은 지금 360도 더 돌은 거지? 그럼 한 바퀴 더 돌았기 때문에 시계현상도 두 번 일어나네. 맞네 지금 다. 오케이. 자, 그래서 t 플러스 11일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일 때 가장 클 때니까 가장 다가오고 있을 때지. 얘는 뭐야? 시선 속도가 결국 공전 속도하고 같은 거지. 그럼 맞는 말이고 30km. 자,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는 24일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0일 30일 했을 때, 야, 이거 뭐 그냥 답을 다 줬네.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V 꼴 HR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파장의 변화량은 결국 파장의 변화량이 자, 시선 속도, 후퇴 속도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20일 때 루트 3, 그 다음에 31일 때 마이너스니까 20일 때 루트 3배 맞는 말이지. 그치? 오케이. 결국 이 값입니다. 각도로 이야기하면은 요 각도예요. 각도. 됐죠? 자, 19번 갈게. 할 수 있겠어? 다른 거 없고 여기서 이게 요 위치라는 것만 파악을 하면, 자, 우리가 결국 150도 돌았을 때 10일 간 거니까 360도는 24일이라는 것도 알았고, 시계현상이 두 번이니까 이 30일 돌았을 때 결국 계산해 보면은 넘어가지. 360도 넘어가서 여기를 두 번 거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19번 가볼게. 야, 두 문제 하고 보자. 쉬는 시간 잠깐 10분을 주고 그리고 시험을 보자. 전부 어디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 10도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네. 근데 고지작의 복각이 20도라고 그랬으니까 20이니까 전부 얘들은 고지작의 복각이 20이겠지. 20. 그치?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은 20이다 맞고, 판의 이동 속력은 자, 판의 이동 속력은 C일 때 지금 몇 도 이동했습니까? 20도 이동했지. 맞지? 그때 연령은 50이었지. 그냥 10을 생략하고 5로 가자. 5분의 20. 그 다음에 B일 때는 10도 이동했고, B일 때는 연령이 20이니까 2분의 10. 이거 사고 이게 5니까 얼마야? 0.8배. 맞는 말이네. 그쵸?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D에서 구한 고지작극의 위도 D. 자, D는 D에서 구한 고지작극의 위도
그 다음에 C에서 구한 고지저극의 위도. 자, D에서 구한 거는 지금 봐봐. 얘가 지금 10에서 50까지 올라간 거지. 그럼 고지저극도 같이 움직이겠지. 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자 같이 밑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40도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지. 40도. 그럼 밑에서 계산하면 50도인 거지. 자, 그 다음에 C는 D하고 C를 비교한 거 맞지? C는 지금 20도 올라간 거니까 얘도 고지저극 20도 내려가겠지. 20도. 그럼 밑에서는 이건 50이고 D는 50이고 얘는 70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C에서 구한 게 더 높으니까 D가 더 낮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됐냐? 얘 가? 다시. 얘가 같이 지금 봐봐. 여기서 만들어주고 같이 판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D는 지금 여기서 40도 움직였으면 극에서 40도 밑으로 내려가지 고지저극이. 그럼 밑에서 올라가면 50도인 거고 얘는 20도 더 움직였으니까 위에서 20도 내려가면 70도인 거고 하나가 50이고 하나는 70이니까 D가 더 작지. 그치? 20번. 자, 문제를 보면 두 개는 지금 뭐니? 주계율성이지.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 복사인을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태양의 2.5배인가 최대 람다 맥스는 T분의 A니까 뭘 찾아줘야 돼? 표면 온도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갈게. 광도 100,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내지. 자, 100분의 4. 반지름, 자, 0.45. 100분의 45로 계산해. 제곱. 표면 온도 T의 4제곱. 요거 계산해 주면 되거든. 이 약분을 먼저 해버려, 이렇게 약분을. 그래서 100이 이쪽으로 하면 400. 이거에 45의 제곱. T의 4제곱. 약분을 서로 하면 얘가 결국 3분의 2의 4제곱이 됩니다. 얘가 계산을 하면. 계산은 너희가 직접 하시고.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3분의 2가 되면은 이게 3분의 2가 되면 이거는 2분의 3이 되지. 그래서 문제 계산한 게 1.5배라는 뜻이죠. 그게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나의 절대 등급. 나의 절대 등급은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 이게 100이고 이게 10이니까 1000배네 1000배. 그쵸? 1000배면은 이게 5지. 맞지? 5 차이지. 10은 2.5 차이지. 맞지? 그럼 7.5배 밝은 거지. 맞냐? 그럼 4.8에서 7.5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2.7 나올 겁니다. 가나다 중 부피가 가장 큰 별의 질량이 가장 큰가? 자, 요거 계산해 보면은 다를 계산하면은 다의 강도를 계산하면은 256배인데 자,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이거 10분의 8이니까 5분의 2로 계산할까? 5분의 4로 계산할까? 4제곱. 요 계산해주면 반지름이 25배가 나옵니다. 25배. 이건 너희가 직접 계산하시고. 자, 이게 25배가 나와. 부피가 가장 크다는 거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지. 부피가 가장 크다는 건 반지름이 가장 크다는 거지. 얘 때 지금 광도가 256이야. 근데 얘는 광도가 1000배지. 맞냐? 반지름이 더 작은데도 이게 더 크지? 얘 둘은 지금 뭐라는 뜻이야, 지금? 주계열성이지. 맞냐? 그런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 훨씬 커졌는데 광도가 얘보다 크지 못해. 그럼 얘는 주계열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뭐일 가능성이 높냐? 거성일 가능성이 높지. 오케이?
문제 답만 찾아주면 되긴 한데 그럴 것 같지. 그래서 별의 질량이 가장 큰 자, 별의 질량은 얘가 더 크지. 그치? 틀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이게 봐라. 지금 사회 모의고사 풀었는데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각 단원에 나온 문제들을 내가 수능하고 비슷한 순서로 이제 문제를 꾸민 거거든. 오케이? 꼭 복습하시고 해주세요.